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어제 미국장이 오랜만에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고,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는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좋았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난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부과된 자동차 관세에 대해 한 달 동안 면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캐나다 에너지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 결국 트럼프 진짜 손바닥을 뒤집듯이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걸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빅3 자동차 업체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이에 따른 결정이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어쨌든 그 덕분에 한국 자동차 업체도 대응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으로는 미국 자동차 3사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포드 5%, 제너럴 모터스 7%, 스텔란티스 9%. 그래서 미국 자동차가 엄청나게 좋아서 우리나라 자동차도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조금 상승하고 많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요.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죠. 왼쪽에 나스닥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1.4%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역시나 미국의 관세는 협상용이다.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기술주가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한 코인도 반등했으며 코인 관련주도 일부 상승하는 모습. 자, 하지만 이 와중에 아직까지 관세 걱정은 끝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동차 관세를 유예하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관세는 여전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어느 나라든 가장 걱정되는 거는 요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서민들의 밥상 물가. 미국 내에서는 이번 관세 정책으로 과일과 육류 등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미국은 멕시코에서 설탕 수입량의 3분의 1을 수입하고 있으며 데킬라와 위스키 등도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레오, 우리가 알고 있는 과자죠. 그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한 소고기 수입량도 크게 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비료마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이 관세를 강행해서 뭐가 남는가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농가를 위한 결정이다. 결국 우리는 나중에 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오히려 농가의 어려움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주요 수출 농산물이 바로 대두, 옥수수인데 관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미국산을 안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 농가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관세 이야기가 나타날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왼쪽에 미국 소매 선물 가격인데 2022년에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지금은 바닥에 깔려 있죠. 다시 한 번 더 튀는 흐름을 나타낼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오랜만에 대두 관련주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라면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자, 물가 걱정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기르분들 혹시나 2년 전에 라면 가격을 다운시켰던 거 기억나시나요? 밀 가격이 올라서 라면 가격을 올렸었는데 다시 밀 가격이 내렸으니까 정부에서 제품가를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라면을 비롯한 가공식품 가격들의 가격이 많이 내렸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제반 비용이 상승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농심은 17일부터 라면과 스낵 가격을 평균 7.2% 인상을 한다고 했으며 이렇게 인상하니까 농심의 주가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은 한 3년 전이었나요? 그때 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거 그러한 현상이 또 재현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브렌트유 3년 만에 최저치. 관세 우려가 격화되며 국제 유가가 3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원유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 때문인데요. 특히나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소식도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더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최근 있었던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산 계획도 유가 하락을 부추겼으며 그래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장중 68.3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하면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기름은 조금 늦게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야, 그렇게 실적이 좋다고 했던 CS윈드 어제도 급락하고 오늘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윈드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는 미국 해상풍력 단지에 공급하기로 한 계약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8일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 즉시 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해지 금액은 밝히지는 않았으나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차피 이거는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는 예전부터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비관적 발언을 지속해 왔고 취임 이후에도 신규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때 LNG 프로젝트를 정지시킨 것처럼 이번에는 풍력 등 친환경이 그 타겟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특히나 CS윈드의 실적을 견인한 게 미국향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자, 오늘 공모주도 대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새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진 첨단 소재. 장 초반부터 이제 공모가가 9,000원이었는데 17,830원에 출발을 했고요. 한 주당 1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승해 19,390원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기릿은 이제 3개 받아서 3개 매도해서 3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뒀습니다. 기대분들도 모두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진첨단 소재는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이고 첨단 포카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쭉쭉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자, 공모주가 잘 되고 있으니까 어제 봤던 내용이 좀 한 번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까지 청약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택, 대신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경쟁률이나 의무 확약 등이 매우 잘 나왔습니다. 특히 의무 확약이 19.75%나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LNG 관련주라는 거. 그러니까 북극공 관련주. 야, 핫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입니다. 오늘 LG노텍이 갑자기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대신증권이 LG노텍의 목표주가를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 근거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참고로 LG노텍은 아이폰 관련주인데요. 아니 길이 근데 아이폰이 잘 팔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판매량 증가보다는 평균 공급 단가 상승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납품하는 부품의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주변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6도 대부분의 아이폰이 프로 아니면 프로 맥스 고사양 제품만 팔리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LG노텍의 실적도 그만큼 좋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다만 최근 몇 년간 제가 아이폰 관련주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다음입니다. 자, 사실 뭐 배부른 소리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도 만약에 누군가가 "공사 현장에서 일 좀 해라."라고 말을 하면은 저는 자신이 좀 없습니다. 그만큼 2030 세대에서는 "현장직은 피하고 싶은 일자리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최근 많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 가면은 평균 연령이 51세까지 늘어났다고 하며 2030은 무슨 40대도 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전문 인력은 부족해지고 건설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공사 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외국인이나 아니면 청년층 유입을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스파 브랜드는 매우 잘 나가는 중. 저도 대부분의 옷을 탑10이나 스파오 이러한 저렴한 옷가게에서 사서 입습니다. 비싼 옷은 뭐 패딩처럼 그렇게 뭐 한 번 사면 몇 년 입는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없고 굳이 여름옷 뭐 얇은 거 티셔츠 이런 것들을 비싼 거 사기에는 많이 아깝더라고요. 자, 저처럼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은가 봅니다. 국내 스파 시장에서 토종 브랜드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하고 경기도나 걱정이 나오는 와중에도 탑10 스파오의 작년 매출은 재작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모습. 아니 길에 그러면 스파 브랜드가 다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해외 브랜드인 유니클로는 나름 잘 버티고 있지만 자라나 H&M 이 두 개는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가능성. 자, 그냥 이거는 이런 소식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에 땅이 있는 기업들이 오를 수도 있겠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대통령실에
세종 이전 가능성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당연하겠죠. 탄핵 결과나 뭐 대선 결과 이런 것들에 따라 변수가 가득하겠지만 이러한 소식도 있구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뭐 유라테크나 프롬파스트, 대주산업 이러한 기업은 절대 매수 추천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네이버에 쳐서 이제 네이버의 세종 관련주라고 쳐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업 3개만 가져왔기 때문에 큰 의미가 아예 없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중국 증시. 이번 달에 조정받으면 매수를 해보자라고 지난주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와중에 LS증권은 시장 기대를 충족시킨 전인대를 집중하자며 매력이 아직도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전인대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충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 5%, 특별 국채 발행, 인공지능 추진 강조 등 첨단 산업 육성 의지, 마지막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등장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나올 거 다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충족되며 왼쪽에 보다시피 항생이 크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도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조정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은 혹시나 큰 악재가 없는데 60일선까지 기간 조정이 나타나거나 그런 식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한령 관련주는 게임도 있다고. 자, 한한령이 진짜 풀릴지는 모르겠으나 대표적인 관련주를 꼽자면은 뭐 엔터, 컨텐츠, 화장품, 미용기기 그리고 게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섹터도 좋지만 좀 길게 볼 만한 섹터는 엔터, 컨텐츠, 게임 요 3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요 3가지의 특징은 바로 메타버스가 개화하기 시작할 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장기 투자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최근 게임주가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왼쪽에 보다시피 이제 ETF를 보면은 우하향 중이라 좋은 애들은 좋지만 그래도 떨어진 애들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기대감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 마침 이번 달에 신작 발표가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마블은 RF 온라인 넥스트, 넥슨은 마비노기 모바일, 퍼스트 버서커 카잔, 크래프톤은 드디어 그 유명 게임이죠. 인조이. 이 게임 얼리 억세스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과연 게임주는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이 좀 대박을 터뜨려야 될 텐데요. 그리고 최근 차트를 보면은 크래프톤은 그래도 나름 괜찮지만 넷마블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쉽게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대분들 디스코드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이제 게임 하시는 남성분들은 대부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젊은 층의 게이머들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많은 디스코드에 이 디스코드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참고로 디스코드는 그냥 메신저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처럼 그냥 컴퓨터에 켜놓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카카오톡은 채팅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 디스코드는 음성 채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게임하기 전에 친구들 보고 야 디코드로 와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는 게 뭐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친구들과 게임할 때 무조건 필수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디스코드가 정식으로 IPO 계획을 아직까지는 발표하진 않았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이비들과 만나며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아니 기래 근데 디스코드가 그 정도인가? 네, 그 정도 맞습니다. 전 세계 게이머 중 무려 93%가 사용하고 있으며 월 15억 이상 시간을 디스코드에서 보낸다고 하니까 MAU만 봐도 무려 2억 명이나 된다고 해요. 메신저 라인이랑 비슷한 수준이니까 당연히 디스코드도 상장할 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오늘부터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6년생들의 청년 문화예술 패스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문화예술 패스는 작년에 처음 도입된 건데요. 예술과 공연을 관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15만 원의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국비 10만 원, 지자체별로 차등되어 5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해요. 신청은 5월 31일까지며 가장 중요한 거는 선착순입니다. 그리고 또 사용 기한은 올해까지라고 하니까 참고로 6월 말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이 내용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변에 2006년생이 있다면 잊지 말고 이거 꼭 받아서 사용하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짜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이거 놓칠 수 없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